안녕하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이사 서진석이라고 합니다. 척추TV 이제 라이브 방송이 이제 벌써 5번째가 됐는데요. 척추신경외과에서 이제 fellow 생활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 전문 병원에서 전임의로 일을 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성종입니다. 스파인 파트 전임 일을 하고 있는 김영묵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보시고 오해하시는 게 가끔씩 왜 또 펠로우인데 뭐 수술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펠로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펠로우가 혹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수련을 마치고 나면 전문의를 따게 되는데 전문의를 다 따고 났을 때 그 수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전임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술도 직접을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펠로우를 선택하게 됐고, 아무래도 전공의 때 저희가 수술을 뭐 교수님들 하시는 거를 보고 배워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펠로우를 좀 해야지 저희도 이제 자신감도 없고. 맞습니다. 네. 선생님은 군펠로우도 1년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정식 명칭은 군 중견의 요원이고요. 중견의입니다. 중견의. 신분은 민간인이고요. 그냥 대학병원에 있는 펠로우랑 똑같은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1년을 더 유보를 하고 대신 군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특수 전문 파트를 좀 더 1년간 또는 2년간 배우고서 군대를 가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견의 요원을 한 기간은 군 복무부 기간을 치지는 않아요. 3년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군 양주병원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대학에 계신 선생님, 출퇴근 선생님 어떻게 되시고? 7시 반에 출근해서 대부분 6시 전에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있게 되면은 제가 가서 이제 수술 부위 확인을 하고 소독하고 일단 수술 교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고 수술 부위 절개해서 조금 부위를 열어둔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모여서 발표를 할 때 영상을 띄우거나 하는 걸 펠로우들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7시 반쯤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은 이제 저는 수술에 맞춰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수술이 많아서 그럼 선생님들은 그 당직을 그러면 좀 쓰시는 편인가요? 병원에서 뭐 잠잘 때가 있으신가요? 저희 병원에 펠로우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서 당직을 돌아도 충분 로딩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토요일, 일요일에서 한 번이랑 한 달에 한 번, 평일 당직 4번 정도 해서 한 6일 정도 당직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당직 때 하는 일이 크게 많거나 하진 않아서 그게 부담되거나 힘들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당직비 같은 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직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신가요? 펠로우를 할 때 그 페이가 보통 이제 펠로우가 아닌 원장, 과장 이런 걸로 취직했을 때보다는 적은데 네네. 그거를 만회할 만큼 좀 그래도 만회할 만큼이나 주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병동 당직이라든가 일단 일반적인 콜은 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당직실은 이제 전공의 때는 당직을 서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따로 장소가 없어서 어차피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서 바로 앞에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펠로우 선생님들은 자기 방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저희는 그 5명이서 한 방을 쓰고 있고요. 5명이서요? 네, 근데 방이 많이 좁거나 하진 않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연구실이라고 해서 네네. 연구실 배정을 해주셔서 자리를 한 자리 서서 거기서 쉬는 거는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가서 펠로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경외과 척추의사가 하게 되는 이제 진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계약할 때도 2년으로 일단 기본 계약을 하고 네. 2년 뒤에 공직위로 취직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흔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어서 교수님으로 남을 수 있게 되고. 전공의 때랑 비교해서 뭐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뭐 선생님은 교수님들이 이제 넌 이제 나의 동료도 하고 이렇게 잘 해주시고 뭐 잘 대우해 주시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교수님께서 저희를 이제 뭐 동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 또 교수님들 뵀을 때 그게 제가 또 마음이 좀 배워야 되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일단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싫으신가요? 펠로우 생활 하시면서 네. 뭐 좋은 점이 뭐가 있으셨나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조금 뭐랄까 좀 확신이 없었는데 펠로우 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런 확신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제 스스로가 이거는 수술은 잘 된 거고 나머지는 뭐 약물 치료를 하든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신감. 하시면서 힘든 점은? 펠로우를 안 했다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족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은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박봉은 아니지만 네. 예. 힘든 점은 따로 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저 와이프랑 딸을 딸 가지고 하나 가서 주네. 네, 그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이 너무 힘드네 이제.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일단 전공의 때랑 이제 전문의 따고 나서 제 마인드가 좀 달라졌는지 전공의 때는 어떻게든 넘어가야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더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술 보면서 결국은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보게 되면은 수술 보고 나서 리뷰도 더 해보고 이제 자기 시간도 이제 전공의 때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외과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뭐 혹시 있으신지. 그 전까지는 이제 진행되었던 길이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네. 전문의 따는 순간 그 뒤부터는 열려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려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해봤다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로 가거나 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해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전공의 생활은 운전으로 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이 꽉 막힌 시내를 운전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문의를 따고 그 개원가에 나오면 이렇게 딱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펠로우 과정은 그 비포장도로를 운전을 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거기를 운전할 자동차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신에 차야 또 환자도 확신에 차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플랜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큰 자기 본인 스스로의 재산과 경험이지 않을까. 오늘은 펠로우 선생님들 갖고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의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시간이 없고 제일 바쁘신 이 펠로우 선생님들이 나와주셔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2주 뒤에 6번째 시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